안녕하세요. 한뼘 건강TV 여러분의 건강주치 노동훈 원장입니다. 당뇨병 환자분들 많이 물어보시는 게 당뇨약을 이제 처음 드실 때 평생 먹어야 되냐 아니면은 끊을 수 있냐 한번 먹어보시는데 너무 불편하셔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떤가요? 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방문 진료를 하는 분 중에 이제 의정부 의료원 쪽에 이제 4층 빌라에 사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옛날 구도심이고 빌라촌이 많아서 주차를 하기도 참 어렵고 한번 올라가기도 좀 힘들죠.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몇 차례를 가서 당을 체크를 하고 혈압을 체크를 하고 제가 이제 약을 좀 필요한 걸 드렸는데 하루는 그 따님한테 연락이 와서 당뇨약이 너무 커서 한 번에 삼키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 이제 우리가 다른 약을 좀 찾아가지고 드리긴 했었는데 이처럼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특히 이제 혼자 계신 분들이 당뇨를 진단받고 혼자서 약을 챙겨 드시기도 어렵고 또 제형에 따라서 드시기 어렵다라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런 행위의 기저에는 당뇨가 걸리면 평생 먹어야 되는구나 라는 게 좀 깔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런 심리적 부담이 좀 큰 것 같은데 일단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초기 당뇨를 진단을 받았을 때는 당뇨를 계속 먹어야 되느냐 아니냐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만약에 혈당 조절이 잘 되고 하면은 이제 약을 줄일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약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당뇨를 진단받고 약물을 시작을 했지만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약이 늘어나겠죠. 이런 모든 과정에는 내 몸에서 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얼마나 잘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만들어진 인슐린이 타겟 장기에 가서 잘 작동하는가,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다 달려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내가 이런 당뇨를 진단을 받았잖아요. 사실 어쩌면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 진단을 받았을 때 내 몸이 내가 20대 30대와는 다르구나, 이제는 내 몸이 조금 나이가 들었구나, 내가 관리를 좀 해야 되겠구나 라는 신호로 생각을 하시고 식습관, 생활 습관을 바꾸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약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 이제 살 만큼 살았어, 자포자기하시는 심정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약을 좀 많이 드시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방문 진료를 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지만 저한테 이제 자세하게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연천에 계신 분인데 그분은 연천에서도 상당히 북쪽으로 올라간 곳에 계신 분이거든요. 가서 이제 제가 혈압 혈당 조절해드리고 식사를 챙겨드리고 그렇게 한 지 지금 한 1년 가까이 지났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좋아지셨어요. 최근에 가니까 요즘에 이제 많이 팔리는 책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이거 어떤 책입니까? 물어보니까 딸이 보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안경도 안 쓰시고 잘 보이시네. 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또 몇 달 뒤에 가니까 밭농사를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 입장에서는 건강이 좋아지셔서 하시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근데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몸이 아프고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방문진료를 하면서 몸이 많이 좋아지셔서 밭일을 하시니까 그게 더 힘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분은 당뇨까지 가진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가서 당 체크를 해보니까 당이 이제 안정적으로 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당뇨약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장 좋고요. 가공을 많이 하게 되면 가공 과정에서 원재료에 있던 영양소들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고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은 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분량의 식사를 해야지 우리 몸에서 당이 이제 올라가는 시간이 이제 일정해지고 인슐린도 제대로 잘 작동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할머니처럼 이제 몸을 쓰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근력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늘어나면은 근육에서 당을 그만큼 쓸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해집니다. 이것을 쉽게 잘 표현한 것이 연금저축 대신 근육저축이라고 하죠. 근육이 많아지면 그만큼 고령자의 건강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의정부에 있는 어떤 할머님은 갈 때마다 몸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이야기를 저도 이제 매번 듣다 보니까 제가 그분한테는 조금 사실을 직시할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미 들어가는 진통제가 여러 가지가 많았었고 제가 갈 때마다 진통제 주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아프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집 구조가 되게 좀 좁아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봐도 그 할머니는 몸에 근육량이 많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어머니한테는 충분한 양의 진통제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통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지금처럼 약을 계속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법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만약에 근육량까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당 관리도 잘 되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것까지 기대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제 나이가 60이 되거나 70이 되신 분들 중에서도 그 운동을 꾸준히 해서 근육량을 늘리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수년 전이었는데 의정부에서 그 시니어 축구 클럽을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60대 분들이 축구에서 태클을 했었고요. 70대 감독은 옆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나이가 들더라도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그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고요. 당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혈당을 기록하는 겁니다. 저희도 이제 방문 진료를 하면서 혈당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파일을 만들어서 들고 있는데 쓰시면 됩니다. 특정한 시간에 아침 공복 혹은 식후 2시간에 혈당을 매일 기록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그 이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연소 혈당 측정계라고 이제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를 좀 줄이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식단이라 하더라도 저용량을 줄이면 아침 혈당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또 개인차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양병원 할 때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 아침에 저혈당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주무시기 전에 두유라도 하나 드시고 주무시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평상시에 내 공복 혈당이 어떤지 식사 후 혈당이 어떤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기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당뇨약은 한번 먹으면 무조건 평생 먹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 당뇨를 진단받았다는 것은 내 몸을 그만큼 신경을 쓰라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시고 식습관, 생활 습관을 바꾸신다면 당뇨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약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나 불편함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혈당 관리는 약물 복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택과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